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계를 내면서 경남 지역 야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친안철수계 현역 지방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갈등을 겪던 안철수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경남의 야권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경남 지역 광역과 기초의원 가운데 지난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은 약 7, 8명가량 됩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당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지만 안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호명을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야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친안철수계 지방의원 상당수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할 경우 지방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탈당 도미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은 다행히 지난 16개 지역위원장이 오래전부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고 그 대우가 흔들리지 않는 한 지금 안 의원님의 탈당 사태에 지금 우리 도당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안철수 신당의 윤곽이 나오면 경남 야권 지방의원들의 거취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전기연구원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탄화규소를 이용한 전력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의 출력 손실을 기존보다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오종우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에서 전압과 전류를 조절하는 반도체로 인체의 근육처럼 전기차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기존 실리콘 전력 반도체에 비해 탄화규소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의 출력 손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효율이 높습니다. 또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기차 냉각 장치의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어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기술이 까다로워 그동안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만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16년 동안의 연구 끝에 국내 처음으로 이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열이 훨씬 적게 납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지고 냉각 장치를 또 뺄 수가 있어서 전기자동차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국내 한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차기에 이제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짐으로써 이쪽에 이제 저희가 선점에 나가서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세계 시장은 지난해 기준 1,670억 원 규모였지만 오는 2020년 1조 2천억 원대로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6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좋은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해주겠다며 감정평가서 발급 등을 명목으로 598만 원을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61살 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12일 저녁 8시 반쯤 밀양시 단장면의 한 도로에서 67살 박모 씨를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20시간 만인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설 씨를 붙잡았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등록 대출업체에 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돈이 급한 서민들이 주 표적이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전화 상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와 이름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대출 상담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인데요. 대환이나 필요자금이 가능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직장인이세요? 자영업자세요? 네, 몇 년생이시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저축은행을 사칭해 하루 평균 전화 5천 통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개인정보를 해커 등을 통해 구입하지 않고 자동전화 발신 프로그램을 돌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빼낸 정보는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출 중개 사무실로 넘겨졌습니다. 거기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연 15%가 넘는 이자율로 대출을 받도록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중개해준 금액만 137억 원, 업체가 부당이득으로 올린 수수료만 4억 원에 이릅니다. 10%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을 여기에 혹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그 이자 5%를 더 부담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무등록 대출 중개를 한 혐의로 업체 대표 43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1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요 며칠 워낙 포근했던 터라 이번 주는 유난히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이제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이후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8도, 창녕도 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엔 김해 14도, 창원 13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진주 12도, 산청 1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오후부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영하 2도까지 내려가 1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업과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이 올해 청년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부패고리 차단을 선언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홈페이지와 휴게소를 통해 홍보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의 자발적 시민중심 복지시책인 다 함께 잘 사는 좋은 세상이 지방재정 개혁 성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유명 생태관광지 조사에 나섭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어제 주남 생태관광지 전담반, 창원시정 연구원장 등과 함께 전남 순천시 순천만을 둘러보고 주남저수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곧바로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시장은 또 내년에 세계 최대 제두루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를 비롯해 도심 생태 습지로 유명한 홍콩 마이포 등 해외 유명 생태 관광지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특성화고와 일반고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한 호주 해외 인턴십 수료식을 지난 주말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해외 인턴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12주, 일반고 학생들은 5주 동안 영어 교육과 현장 실습 등으로 실무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익혔습니다. 특성화고 28명 가운데 27명이 현지 취업이 확정됐고 일반고 11명은 현장 적응 교육이 끝나면 전공별로 현장 취업과 전공 심화 과정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내 생활체육인들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행사를 열고 3명에게 생활체육인상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오후 창원에서 열린 2015 생활체육인 시상식에서 이회재 경남생활체육회 부회장과 최인규 경남탁구연합회장, 정진환 경남씨름연합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회는 시군별 조직을 갖추고 89개 종목 9,900개 클럽에서 도민 40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